환 노출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이 16.39%예요. 환 해지를 한 상품이고요. 수익률이 8.99%예요. 환율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마켓에는 시장 조성자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정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네, 해외 ETF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헤이스쿨입니다. 어느덧 저희가 10번째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 좋은 팁을 되게 많이 받긴 했는데 저는 맨날 이거 살 걸 하다가 맨날 못 사고 후회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알찬 꿀팁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글로벌 ETF에 대해서 재밌는 내용 알려주실 ETF 전문가 안석분 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외 ETF 얘기를 그동안 해왔는데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랑 아무래도 다른 점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봐야 될 거, 이거는 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네, 그런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해외 상장 ETF를 매매하신다고 하면 환율을 많이 신경을 쓰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걱정들을 하시죠. 애플을 사고 싶은데 환율이 1,200원이 넘어서 비싸서 못 사겠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 내가 받는 달러가 줄어드니까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그 사이에 주식의 수익률이 또 왔다 갔다 한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사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그냥 그때 바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어요. 환율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환율에 매몰이 되다 보면 이미 주식이 또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에서 많이 올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환차손보다 훨씬 큰 수익을 잃는 기회비용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해외 주식 관심이 있어서 강연에 오신 분들이 제일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영어라서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환율이 비싸서 못 사겠어요. 세 번째가 세금을 22%나 뗀다는데 그거 비싸서 사겠냐. 다 실제로 매매를 하신 다음에 고민하셔도 된다는 거. 은행 그룹에 속해 있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권사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환차익, 환차손보다는 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매매, 주식 보유를 통한 수익이 더 크다 보시고 차근차근히 그때 필요할 때마다 환전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기존의 달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달러로 환전을 해서 그걸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그 달러만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두 편에서 저도 봤는데 이게 환의 변동성이 클 때는 가능하죠. 근데 지금처럼 계속 또 환이 올라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원화가 계속 가치가 그러니까 절하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쉽지가 않아요. 접근하기가 또. 그러니까 달러 투자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달러 통장을 만드셔서 거기에 원화를 넣고 그때 이제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로 예금을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달러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200원에 산 달러가 계속 1,100, 90원, 80원 이렇게 좀 오래 물려있다 하면 그 달러를 그냥 놀리기가 뭐하니까 배당받는 ETF를 그렇죠. 사둬서 그 환차손을 좀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 ETF 같이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환차손도 좀 줄이고 부가적인 수익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쨌든 환율은 타이밍은 보지 마라.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달러로 바꾸셨으면 그냥 달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20만 원을 들여서 달러로 바꿨어. 그러면 달러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요. 원화가 움직이니까 내가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하는 거지 100달러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환 해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킨덱스 미국 S&P 50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얘는 뒤에 H가 없고요. 그리고 R이랑 미국 S&P 500H 있습니다. 킨덱스 미국 S&P 500은 환율 변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환에 노출이 되어 있고 환율 변동에 따라서 추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손실도 발생을 하고요. 반면에 R이랑 미국 S&P 500H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고요. 환율이 움직인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많이 변하지 않아요. 요 두 가지 상품하고 S&P 500 지수하고 원달러 환율을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2022년 4월 19일 기준으로 가격을 쭉 수익률을 비교를 해놨어요. 먼저 킨덱스 미국 S&P 500은 환 노출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이 16.39%예요.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미국 S&P 500 H는 환 해지를 한 상품이고요. 최근 1년간 주가 수익률이 8.99%예요. 같은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S&P 500인데 S&P 500이죠. 수익률이 거의 2배 차이. 네. 그 나는 건 환율 때문이라는 거죠. 환율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환율이 뭐 1,200원 넘어서 1,230원 막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 역사적으로 환율을 보면 거의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앞으로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네. 지금은 환 노출보다는 환 해지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아요? 지금은 환 해지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위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예 달러로 바꿔서 그 미국 상장되어 있는 ETF, S&P 500을 추정한 ETF를 직접 매수하시는 것이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또 상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중에 하나가 갑작스러운 상패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들 많아요. 어제 샀는데 오늘 없어지고 그런 거죠. 계좌가 털렸어요. 해킹당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종목이 사라졌어요. 뭘까요? 뒤져보면 ETN이거나 ETF가 상장이 폐지되면서 청산을 한 경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손절시켜버린다는 거죠. 청산을 한 경우, 아니면 장외 시장으로 넘어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2020년에 그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따라가지 못해서 운용사나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2020년에는 원유 관련 ETF 중에 대부분 3배짜리 ETF, ETN은 대부분 상장 폐지를 했어요. 청산 처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프로쉐어드, 울트라 프로, 3X, 크루드 오일 ETF 이런 것들 많이 없어져서 그때 많이들 우셨죠.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를 하고 창선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줘요. 그 사이에 매도를 하게끔 기간을 주는데 증권사에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거를 계속 보내요. 국내 증권사들이. 근데 안 보시는 경우가 태반이라. 그러고 나서 막상 계좌를 딱 열었는데 없어. 이제 전화하시죠. 고객센터로. 니들이 뭔데 내 주식을 마음대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계좌 확인을 쭉 하면 아우 고객님 한 달 전에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못 보셨어요? 그러면 모르겠고 어떻게 됐냐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증권사에서 사실 이런 문자들이나 카톡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건 그래서 꼭 봐주셨으면 하죠. 그 외에는 병합을 하는 경우,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TF도 막 10대 1로 ETF를 막 병합을 하고요. 또 50대 1로 병합도 해요. 이런 경우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 고지를 하고 있어요. 보유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참고 확인을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외는 그냥 운용사가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뭐 정지시키든지 폐지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사 자체 기준에 따라서 상장 폐지나 청산을 결정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새로운 상품을 내놨는데 뭐 특정 기간 동안에 자산이 많이 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미흡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ETF 가급적이면 거래 규모도 많고 그 운용 자산이 큰 ETF를 매매하시라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동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내 주식시장은 거래소에서 상하한가를 30%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상한이 없습니다. 넷플릭스가 35%인가 폭락을 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35% 약거죠. 하루에 1000% 움직이는 주식도 봤어요. 물론 이게 동전주긴 했어요. 근데 이게 20센트짜리인가? 20센트짜리가 $2가 된 거예요? 20달러? 에? 헐. 그러니까 천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불균형성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보 불균형성이 낮다는 건 한순간에 그 정보가 다 공개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꺼번에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가격이 등락을 하게 되겠죠. 넷플릭스가 하루에 35%?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않아 싶고요.
지금 넷플릭스는 러시아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 3년 전부터 넷플릭스는 정점을 본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링게에 꽂고 자양강장제를 마시고 있다. 인공호흡기 달고 그렇죠. 연명했는데 지금 2년을 버텼는데 이젠 뗄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고이 보내드리고 이제 가치주로서 다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관련해서 넷플릭스는 주가에 추가 하방 압력이 있으니까 조금 너무 싸다고 지금 또 들어가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을 보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상한 제한이 없다는 거를 꼭 염두를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증시를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낮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어떻게든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맞아요. 내가 미국 주식을 했는데 자다 일어났는데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 있어. 지금 오늘 그러셨을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넷플릭스가 35% 까졌어. 그러면은 내가 손 쓰거나 대응할 틈도 없이 이제 이런 손실을 맞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진짜 꼭 알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고 일어났는데 20센트짜리 $20 되었어요. 또 그런 장점이.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ETF에 투자할 때 투자를 하면은 좀 불리한 시간대가 있다. 유동성 공급자가 호가를 제출하는 시간대가 있고 아닌 시간대가 있어서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시간대에 거래하면은 조금 비싸게 살 수 있다. 미국 주식에도 그런 게 있나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프리마켓에는 시장 조성자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프리마켓에서 올랐던 주식이 정규 시장에서는 그만큼 안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트위터 핫하잖아요. 최근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추가적으로 지분을 인수하고 이사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장 전에 6%가 올랐어요. 6% 오르는 걸 보고 잤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2%야. 장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위터의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가 주인이 되는 거를 거부할 거야. 포이즌 필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거부해.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장전에는 시장 조성자들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호가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규 시장에서는 시장 조성자가 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위아래로 좀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감안을 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리마켓에 대한 매매 시간이 국내 증권사들이 제공을 하면서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 끝나자마자 이제 해외 주식장을 계속 보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마켓에서 막 움직이다가 나 올라갈 거라고 해서 샀어요. 6% 올랐었는데 내가 4% 선에 샀다. 근데 정규 시장 갔더니 3%밖에 안 올라. 그럼 나는 벌써 마이너스 1%야. 우울해요. 몇 시간 차이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예약 매매를 통해서 그런 위험을 좀 줄이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찌어찌 해서 사실 10강이라는 이 시간까지 달려왔어요. 사실 좋은 팁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투자는 뭐 오늘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학개미 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0강,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을 만났는데 ETF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10강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뭐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꼭 한 번씩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전해드렸던 포트폴리오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하반기나 아니면 이게 분기마다 한번 수익률을 체크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져서 그때 안쌤이 얘기했던 포트폴리오가 좋았더라. 아니면 이순 사기꾼이네. 일종의 한번 실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포트폴리오 또 전에 소개해드렸던 ETF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